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호입니다. 9월 30일 수요일 아침 모닝 포커스 시작합니다. 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어제 벌어진 첫 번째 대선 후보 디베이트는 예상됐던 대로 진흙탕 싸움이 되면서 제대로 된 토론이 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이 토론 이후에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도 이 짜증이 났다는 대답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판을 흔들려는 의도가 다분했고, 조 바이든 후보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 전략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 후보들의 기싸움과 설전이 심하게 펼쳐졌는데요. 오늘은 어제 대선 TV 토론을 정리해 봅니다. 정수 국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 TV 토론은 정말 혼란스럽고 난장판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본 사람들마다 평가는 다 제각각이겠지만 일단 네. 그 언론들 경우에는 어제 첫 번째 TV 토론에 대해서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뭐 뉴욕타임즈, CNN, 워싱턴 포스트 주류 언론들 뭐 어떻게 보면 또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비판하는 또 언론이기도 하지만 어찌 됐건 어제 그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시에서 열린 1차 TV 토론은 근래 보기 드문 최악의 토론이었다는 것이 뭐 공통된 평가입니다. 네. 뭐 언론들은 덤스터 파이어, 트레인렉 같은 등의 이 표현을 써가면서 제대로 이루어진 토론이 아니었다고 아주 강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언론들 비판은 역시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집중됐는데요. 토론의 규칙을 계속 무시하고 어겼다.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어제 그 1차 토론에서 보면 조 바이든 후보가 말할 때마다 제동을 걸면서 끼어들었죠. 끼어들고 그래서 오디오가 계속 겹치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1시간 30분, 90분 동안의 토론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정돈되지 못한 이제 그런 느낌이 되게끔 만들었고 이 진행자 크리스 월러스 팍스뉴스 앵커가 이 정리하기 위해서 중간에 좀 수습하는 차원에서 말을 하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말을 멈추지 않고 안 듣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가 싸운 것뿐만 아니라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자와도 싸우는 듯한 사실은 뭐 싸운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그렇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그 좀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 크리스 월러스 앵커가 여러 차례 주의도 하고 또 협조도 당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계속 자신의 발언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요 언론들 평가는 그래도 미국의 대통령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어떤 이 사람들에게 자료가 될 수 있는 이런 TV 토론이 좀 정상적인 토론이 아니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그래도 대체적으로 그 와중에도 조 바이든 후보가 이긴 토론이다. 뭐 이렇게 언론들은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어제 토론 누가 잘했다고 얘기하기도 힘든 그러한 그렇죠. 내용이었어요. 맞아요. 이게 네. 좀 보기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민망한,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많이 나왔죠. 뭐 굳이 이제 누가 더 잘했냐고 물어보니까 답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문제였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론조사 좀 살펴보면요. 먼저 CNN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조 바이든 후보가 잘했다는 응답이 많았어요. 60%가 조 바이든이 잘했고 트럼프가 잘했다는 응답은 28%. 그러니까 2배 이상으로 조 바이든 후보가 잘했다고 그랬는데 이 CNN 조사 같은 경우는 56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했는데 무당층을 제외한 응답자 중에서 39%가 민주당 지지자였고요. 25%가 공화당 지지자.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가 더 많이 응답한 그런 여론조사였습니다.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 때도 첫 대선 TV 토론 이후에 그 CNN 여론조사에서 힐러리 당시 민주당 후보가 62% 지지를 받았고 트럼프 공화당 당시 후보가 27%. 그러니까 뭐 그때랑 거의 비슷한데 뭐 이번에 어떻게 될지 그때는 그렇게 결과가 나왔지만 결국 최종 선거에서는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는데요. 이번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재미난 것은 CBS 여론조사였는데요. 여기서는 좀 CNN과는 달랐어요. CBS 같은 경우는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했다. 이번 1차 토론에서 48%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다는 것은 41%. 그러니까 이겼다고 하지만 7% 차이밖에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공화당 민주당 지지자들을 거의 동수로 하지 않았는가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확실히 좀 그 비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이기고 지고도 그렇지만 특히 그 격차가 확실히 이 CNN 조사는 2배 이상 벌어졌는데 CBS 조사는 7% 차이 7%. 예, 이렇게 나타났고요. 근데 여기서 더 문제가 유권자들의 절대 다수라고 할 수 있는 69% 그러니까 거의 70%가 토론에서 짜증을 느꼈다 이렇게 답했고요. 유익하다고 답한 유권자는 17%에 불과했고 31%는 즐거웠다. 이건 아마 엔터테인먼트한 측면에서 뭐 재미는 있었죠. 뭐 지루하게 도덕책 같은 도덕 교과서 같은 내용 오고 가는 하는 것보다는 재미 면에서는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 토론 분위기가 긍정적이었다는 응답자는 부정적이었다는 응답자가 83%, 17%는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답해서 뭐 하여튼 굉장히 짜증나는 그런 토론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여론조사에서 누가 우세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저는 두 사람 뭐 내용은 다 똑같았다고 그렇죠. 보는데 맞아요. 이제 토론 방식, 그 제스처라든지 그다음 매너가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조 바이든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그런 하게 느낌은 되더라고요. 있어요. 내용적으로 차이가 내용으로는 뭐 들을 얘기가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어제 뭐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렇죠.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토론의 태도라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은 신경 안 쓰고요. 네. 처음부터 토론을 혼잡하게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작전을 짜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말할 때부터 처음 그 토론이 시작될 때부터 말꼬리 잡고 늘어지고 그 조 바이든 후보 얘기하는데 끼어들고 네. 그러면서 계속 그 이 말을 그 갈라먹고 좀 공격하고 예,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이유가 있죠. 전국 여론조사를 비롯해서 주요 경합지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좀 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조 바이든 후보를 좀 흔들어야 되겠다. 네. 이런 의도가 상당했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그 캠프에서 그동안 가장 중시했던 게 조 바이든 후보가 올해 77살이고 곧 이제 78살이 되는데 이 사람이 조 바이든 후보가 굉장히 그 고령에 의해서 지금 그 뭐 치매기도 있고 굉장히 정신 상태가 정상이지 않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공격하고 있어요. 네. 틈날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하고 있고 또 그 대선 홍보 영상에서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타겟을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론 분위기를 좀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조 바이든 후보의 좀 실수를 끌어내기 위한 그런 의도가 상당히 엿보이지 않았는가. 실수 내지는 당황해서 좀 말을 막 하게끔 그렇게 좀 유도하는 전략이었는데 일단 어제 1차 토론에서는 조 바이든 후보가 나름대로는 그래도 그런 의도에 완전히 휘말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조 바이든 후보도 좀 그런 면을 충분히 대비한 것 같았습니다. 네. 자신이 대답할 때는 진행자만 쳐다보고 대답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유권자들을 상대로 해서 유폭스 뭐 이러면서 유권자들에게 직접 말하듯이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할 때만 쳐다봤고요. 네. 본인이 말할 때는 철저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보지 않으면서 얘기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그 흔들기 전략에 휘말리지 않은 그런 대책을 마련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찌됐건 어제 토론 보니까 앞으로 2차, 3차는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두 후보의 발언과 주장이 너무 좀 엇갈렸고 엇갈렸어요. 말이죠. 네. 또 인신 공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네. 설전이 계속됐기 때문에 네. 어제 토론을 사실 평가한다는 그 네.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토론의 수준이 참 기대 이하였고 네. 그 내용도 사실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난전, 그러니까 토론에서도 그 정해진 룰대로 얌전하게 하기보다는 무언가 좀 그것을 벗어나는 그런 식의 토론을 즐기는 스타일인데다가 지지율도 밀렸기 때문에 당연히 어제 같은 모습을 보일 거로 예상했는데요. 그 문제는 조 바이든 후보도 많이 참는 것 같고 대응을 안 하는 것 같으면서도 순간순간 굉장히 막말도 했고요. 네. 굉장히 거칠게 대응해서 어제는 전체적으로 토론 수준이 많이 좀 내려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특히 그 조 바이든 후보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아들 문제, 네, 헌터 바이든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집요하게 늘어졌죠. 네, 물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 모스크바 전 시장의 부인으로부터 뭐 $10,000,000가 넘는 자금을 받지 않았느냐고 두 차례나 언급했고요. 그리고 조 바이든 후보가 미군의 희생과 애국심을 거론하면서 미군을 루저라고 표현했다는 언론 보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인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을 그렇게 하찮게 보고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자기 아들도 군인 출신이다 이렇게 강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헌터 바이든이 코카인 복용하다가 군에서 불명예 제대했다고 이 마약 복용 그 문제까지도 거론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 좀 인신공격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뭐 철저하게 그 아들을 공격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조 바이든 후보도
막말을 하면서 역시 맞받아쳤습니다. 항상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어제 보면 라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고 라이어라는 말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거짓말하고 거짓말장이다 이런 얘기. 이것도 굉장한 인신 모독성 그런 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이 라이나 라이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안 하는가.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클론이라는 말까지. 이 클론은 어릿광대 같은 얘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비하하는 얘기인데, 네. 저도 어제 이거 보면서 클론이란 말이 나왔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이 점잖은 뭐 대선 토론에서는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이었는데요. 거기다가 뭐 이 외교 문제 잠깐 언급하면서 푸틴 대통령의 뭐 푸틴 퍼피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 강아지 역할, 애완견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자기는 푸틴과 1대1로 당당히 맞설 것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글쎄요, 아무리 그래도 푸틴 퍼피라는 표현까지 이런 걸 보면 이 조 바이든 후보도 순간순간 자제력을 잃고 상당히 좀 흥분하지 않았는가. 본인은 애써 그러지 않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했고, 실제로 어제 그래도 이 태도 면에서는 상당히 좀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자제하는 편이었지만, 이런 그 발언 또 단어 수위 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두 사람의 어떤 모습으로는 상당히 좀 민망한, 예,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인 어제 토론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시작할 때 두 사람이 물론 뭐 코로나19 때문에 악수도 안 하고 아무것도 네. 안 하고 뭐 시작을 해서 이게 마치 골프 선수들도 사실 경기 시작하기 전에 서로 네. 주먹을 맞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어떤 이 주먹으로라든지 이렇게 손을 한번 맞대서 서로 간의 경기를 한번 표한 다음에 이 토론이 시작이 됐으면 좀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장면이 있었죠. 시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후보 쪽을 쳐다봤고요. 조 바이든 후보 그러니까 웃으면서 뭐 이렇게는 했어요. 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멀리서 인사하듯이 하긴 했는데, 이게 악수는 뭐 안 된다고 치더라도 하다못해 주먹이라도 좀 맞대서 서로 간에 좀 이렇게 이 뭐랄까 좀 선의적인 투쟁을 좀 한번 하자라는 의미의 그런 사인 교환이 좀 있었으면 좀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무슨 손싸움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뭐 처음부터 무조건 이렇게 서로가 덤벼드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이번 네. 선거가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연방상원 선거, 연방하원 선거까지 같이 열리다 보니까 네. 결국은 제로섬 게임이 돼버린 거죠. 민주당이나 공화당 입장에서. 네. 그래서 더더군다나 어제는 서로 각자의 주장만을 좀 글쎄요, 말이에요. 되풀이하는 그런 네. 느낌이 좀 그러니까 강했습니다. 신사적인 싸움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네, 말았는데 그렇죠. 어제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 어떤 발언들이 네. 나왔는지 좀 간단하게 간단하게 주시겠어요? 소개해 보면요. 네. 그 이틀 전 토론회 열리기 이틀 전 뉴욕타임즈 보도로 불거졌던 2000년 이후에 15년 동안 소득세를 750만 달러나 네, 냈다는 네. 의혹.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자신은 수백만 달러 세금을 내기도 했다. 한때 뭐 어떤 해에는 그런 얘기도 했고요. 100페이지가 넘는 세금 보고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후보에게는 당신들 민주당이 만든 텍스 코드, 그러니까 조세법 덕분에 자신이 절세를 할 수 있었던 건데 정당하게 절세한 게 문제가 되느냐, 뭐 이렇게 또 네, 역공을 네. 펴기도 했고요. 조 바이든 후보는 아무리 조세법에 따른 뭐 절세라 하더라도 교사와 같은 서민들보다도 소득세를 안 낸 것은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텍스 코드를 개정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자들이 제대로 세금을 내도록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 선거 문제와 관련해서 이 전면적인 우편 투표로 치러지는 이번 그 선거, 특히 대선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을 했고요. 이미 우편 투표가 시행되는 주들에서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검표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얘기도 했는데요. 뭐 뉴욕, 맨하튼, 뉴저지, 버지니아 등에서 자신을 찍은 표들이 강에 버려지고 있는 것이 발견됐다. 이런 얘기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우편 투표의 문제점을 성토했습니다. 그러자 조 바이든 후보는 우편 투표라는 것은 남북전쟁 이후부터 군인들로부터 시작된 전통 있는 제도다 이런 점을 얘기했고요. 왜 이제 와서 우편 투표가 문제되는지 알 수 없다 이런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뭐 사회자가 또 여기에 끼어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죠. 과거에는 그 투표의 어떤 일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거의 다가 이제 우편 투표가 되니까 그 양도 어마어마하고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어제 사회자도 한마디 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11월 3일 선거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승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때 조 바이든 후보는 자기가 당선되면 물론 대통령이 되겠지만 자기가 안 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자기는 결과를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네. 조 바이든 후보는 승복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반면에 승복과 불복에 대해서 선거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는 했는데 승복하겠다는 얘기도 안 했고 그렇다고 해서
불복하겠다고도 안 했고 네. 좀 애매모호하게 여지를 많이 남기는 그런 정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우 어수선했고요. 토론이 자주 주제를 벗어났어요. 어제 네, 네. 토론이 6개의 세그먼으로 진행되는데 첫 번째 세그먼이 그 연방 대법원에 대한 것이었는데 네.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 지명자가 새 대법관으로 확정되며 오바마 케어 같은 정책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조 바이든 후보가 언급하면서 논쟁이 연방 대법원이 아니라 오바마 케어로 옮아갔어요. 네, 그래서 네, 네. 계속 오바마 케어 가지고 서로 공격하고 주고받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토론. 그러니까 주제에 걸맞는 절제된 정제된 그런 좀 이론적인 토론이 아니라 굉장히 감정적이고 그때 분위기에 휩쓸리면서 주제가 막 널뛰고 뭐 이런 식의 그 모습이 많았다. 그런 네. 면에서 앞서도 말씀해 줬던 것처럼 토론 자체의 어떤 질이라든가 토론의 내용에 어떤 의미 부여를 하기가 참 어려운 수준.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 후보가 모두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말 하고 남이 하는 말은 듣지 않고 결국 거기서 끝났다. 그러니까 사실상 목소리 높이기, 말싸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토론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토론이 이제 10월 15일 목요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있는 에드리안 얼셋 센터 포 더 퍼포밍 아트에서 열리게 되겠는데요. 거기선 또 어떤 모습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는 스티브 스컬리 시스펜 앵커가 맡기로 했는데 이 스티브 스컬리도 벌써부터 긴장할 것 같아요. 사회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 토론입니다. 네. 조 바이든 후보가 정말 화면상에서 볼 때는 너무 나이가 들어 보이고 그 점은 저도 사실이더라고요. 느꼈어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보다 나이가 더 많기도 하지만 네. 예, 트럼프 아, 대통령은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진 않았는데요. 그 더더구나 그렇게 뒤를 보이고 걸어 들어가는 장면 같은 것들은 이렇게 볼 때 아이고 좀 그렇다. 저도 좀 그게 좀 걱정스러웠습니다. 네. 근데 저 나이에 사실은 이제는 좀 리타이어해서 네.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야 될 나이인데 너무 무리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지는 않을까 좀 걱정이 들 정도로 너무 좀 글쎄요, 노쇠한 느낌이 강하게 든 네. 예, 그런 좀 모습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